정치권 현안들을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누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자, 개각. 참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드디어 개각 발표란 말을 했어요. 개각한다고 예고된 게 참 오래됐는데 아무튼 시간 좀 끌다가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평가를 좀 해보시죠. 아무래도 야당 쪽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개각.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디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오래전부터 개각 얘기가 있다가 나와서. 이제 오늘 하다 보니까 별 그렇게 감동이나 감흥은 없고요. 아, 한다더니 했구나 이런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여성이 두 분 장관으로. 분이 이제 장관으로 차관급에도 또 여성이 있고요. 예, 됐는데 한편으로 저 같은 여성 입장에서 흡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조금 우려가 왜요?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제 국회든 행정부든 이 고위직에 여성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여성들이 이 정치권, 행정부 포함해서 정치권의 숫자상으로는 과소대표인데 하는 행동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과잉 대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남자들이 실수를 하면 그 남성 개인의 실수로 이렇게 되지만 그 책임도 그 개인의 책임으로 규결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한다거나 잘못을 하면 여성 전체가 한꺼번에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과잉 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공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은 항상 굉장한 책임감, 부담감. 내 뒤에 많은 여성들이 있다. 나의 성패가 모든 여성의 성패로 이제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제 부담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는 여성가족부야 여성이 한다고 쳐도 이 교육부에 이제 유은혜 의원이 그렇죠. 물론 이제 국회 경험이 있고 해서 교육위원회를 쭉 했죠. 발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교육부가 이게 여간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해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제가 지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이게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여성이 4명 있잖아요. 차관급까지. 유은혜, 진선미 두 장관하고 차관급의 양양자, 정재숙 그렇죠. 두 분이 들어가서 이건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사실 쉬운 곳은 아니죠. 그런데 유은혜 전 의원이 온화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큰 이슈가 막 터지거나 이러면 그건 또 의논해서 하면 되고 잘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은혜, 진선미 두 의원 전부 되게 이렇게 인화력이 좋기 때문에 나름 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기대하고, 저는 이 부분보다는 방위산업청장하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눈에 띄었어요. 방위산업청장은 왕정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감사원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출신이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위산업청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방위산업청은 직원들이 다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감사원 출신으로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돈이 새는 걸 딱 차단하는 네. 그걸 기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석수 기조실장이 사실 의외의 인사이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관인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인재풀을 넓히라고 야당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석수라는 분이 결코 민주당 성향의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파격적이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국정원 기조실장이면 핵심 요직이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보면 국정농단이나 이런 사태 때 보면 기조실장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획 예산 담당하는. 근데 그런 분을 보수적인 쪽에서 청렴하게 올곧게 나름 사람 분을 임명한 게 또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 중요한 자리에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을 발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이 저희가 지난 7월 한 12일인가 그때 이 시간에
개각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벌써 한 달 반도 예, 넘었네요. 저도 기억합니다. 네. 그때 진수희 전 의원은 이번 개각 경제 라인 교체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 하시고 오늘 포함된 국방, 교육, 노동 다 제기하셨어요. 네. 환경부도 제기했는데 아마 환경부는 조만간 또 개각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지적하신 경제 라인 빠졌고요. 네. 법무부 빠졌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법무나 환경은 이번에 이제 빠졌고요. 이제 경제 라인 관련해서는 워낙 최근에 이제 엇박자 논란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김동연 부총리와 우리 장하성 실장 간에 예, 뭐라 그러죠? 팀워크 이런 네. 걸 더 강조하고 어제는 급기야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을 또 연출까지 하면서 손도 꽉 잡고. 예, 그대로 예, 이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 두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경제부총리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만나고 전화 만나기 힘들면 전화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이럴 사이인데 마치 언론에서 그걸 뉴스로 기사거리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여전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두 분의 시각이요. 결코 입장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네. 한 분은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분은 속도감 있게 이걸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코 미세한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고 특히 시장에 굉장히 그 혼란을 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그 일관된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했었어야 된다.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가시려면 장하선 실장하고 같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부총리나 이런 거를 바꾸시는 게 맞았지 않나 싶어서 뭐 좀 그렇습니다. 걱정된다. 예,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요? 뭐 시장에 혼선 안 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는 좀 혼선을 주거나 뭐 공세의 빌미는 될까요? 이 정도로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에 혼선을 주려면 두 분의 속도 조절의 차이가 지금 속도를 놓고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시장에 메시지를 줄 만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말하자면 의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분배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혁신 성장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시장에 혼선을 줄 것 같아요. 근데 혁신 성장에 대한 이견은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고 저는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여야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핵심 같아요. 왜냐하면 제1성장 동력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중화학공업 제2성장 동력, DJ의 ICT, 그 이후에 제3성장 동력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가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엔 창조경제였고 그 이전엔 녹색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어떤 혁신성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내용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혼선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판단을 그렇게 속도감 있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보면 좀 판단하기 힘들어서 이 두 분을 어정쩡하게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세간에서는 또 경제부총리의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언거주춤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속도 차이가 뭔가 시장에 그 시그널에 있어서 혼란을 줄 만한 게 없었다 그랬는데 최저임금 인상률만 봐도 올해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속도 차이도 저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이게 이제 이게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다 공약했는데 차이가 뭐였냐면 민주당만 2020년이었고 정의당도 그랬던 것 같죠. 그다음에 다른 당은 2022년이거나 임기 말. 임기 말 이런 식으로 불확실했어요. 그게 지금 2년 차인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도달이 어렵다는 걸 내용상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정했다.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는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국회 상황을 보아가면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정도의 예,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별로 연관성이 뭐 없을 내친 것 김에 같습니다. 지금 그 논란이 더 뜨거웠던 며칠 전 일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장 교체거든요. 그거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진수희 전 의원.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경질성 네. 인사인데 왜 굳이 이걸 뭐 계속 본인이 눈물까지 흘렸다니까 또. 네. 통상 인사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잘못했으면 뭐 판단이 잘못되든가 일 처리가 잘못됐으면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2차 저차에서 경질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됐을 텐데 그걸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그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떳떳지 못하다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제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지금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그 오늘 한 조간신문에 실린 칼럼에 보면 이 경질의 배경이 약간 장하성 실장한테 이 황 청장이 괘씸죄 에 걸려들었구나 이런 느낌을 줄 만한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칼럼 내용은 팩트 체크가 금방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장하성 실장이 이 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교수 시절에 네.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 총소득은 굉장히 지난 뭐 20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는데 이 뭐죠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 각 그 개별 평균 가계 평균 소득은 증가가 굉장히 폭이 그 낮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인 거 아니냐 지난 한 거의 30년 동안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반박 글을 통계청에서 통계청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네. 뭐라고 올렸냐면 이 평균 가계소득 이거는 지난 우리 가구가 굉장히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초기에 조사하던 때는 한 4인 가구, 그러니까 3.7인 가구당 평균 가구 원수가 그게 이제 요즘은 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뭐 자녀 수도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구 원수가 달라진 거를 반영하면 이게 결코 빈부 차이가 그 장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된 건 아니다라는 반박글을 올렸는데 네. 이 장하성 실장이 정책실장에 취임하고 나서 통계청으로 하여금 그 글을 내리도록 계속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계속 안 내렸다는 거죠. 안 내렸고 그다음에 지난 일요일 날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 한 기자회견 중에서 또 잘못된 그 통계치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장하성 교수가 실장이 되면서 통계청에게 갑질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괘씸죄 때문에 통계청장이 경질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더 나가면 네. 정말 정치적으로 오염시키지 말아야 할 통계청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까지 본다?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안 간다 하더라도 갑질은 갑질이다. 갑질이죠. 왜 그거를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최민희 전 의원. 지금 우리 언론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경제에 실렸던 최저임금 때문에 뭐 50대 뭐 근로자가 자살했다는 얘기요. 그거 사실 경찰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가짜 뉴스로 내용상 지금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도 그 기사를 내렸죠 아마 온라인상에서 내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빌미를 주는 게 지금 언론의 잘못된 보도이고요. 지금도 순전히 개인적인 어떤 그 동기나 내용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박 전 대통령 말 맞다나 엮는 느낌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황 청장의 일 처리하는 걸 쭉 보면서 저런 분은 경질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제 판단입니다. 왜요? 우선 첫째는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가계 동향 조사 결과. 그러니까 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예.
2017년에 표본 수가 5,500개, 2018년 표본 수가 8,00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개의 통계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그룹 간의 중복률이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룹과의 중복률이 3분의 2는커녕 3분의 1 약간 넘는 수준이에요. 예. 그럼 뭘 얘기하냐면 2017년의 결과와 2018년의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17년 표본수대로 조사를 했다면 지금 최하분위, 그러니까 1분위의 소득이 중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랬다면 1분위 소득이 1.2% 증가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예, 같은 표본이면 그렇게 되면 표본 구성을 달리하면 예,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요. 표본 그대로 그러니까 하면 2017년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네, 표본을 네. 하면 그러면 1.2% 소득이 증가하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던 최하분위 소득이 올라간 게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 표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표본을 바꿀 때 통계청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2017년 결과와 2018년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나빠졌다 좋아졌다 같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했어야 하는 거예요. 밝혔어야 된다. 네. 아.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음으로써 엄청 혼란을 준 거거든요. 그럼 혼란을 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정치 운운하고 그만둘 때 뭐 윗선의 얘기를 안 들었다고 하고 아니 어느 정무직 공무원이 그만두면서 자기가 이러저런 실수를 한 부분, 사실 설명을 잘 못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 야당으로 하여금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분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오케이, 좋아요. 네. 예. 그러면 그 통계 수치가 발표됐을 때 그 황수경 청장이 안 하고 못했던 그 지금 만약에 네, 그 네. 내용이 팩트라면 그 설명을 그 기재부든 그 저기 통계청이 기재부에 아마 외청처럼 그렇죠. 돼 있지 않나요? 기재부든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이든 그거를 해명을 그러면 통계청장이 못한 해명을 하면서 통계청장의 이런 일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 인사 질책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봐라라든지 네.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인사할 때 그때 못 바로 잡았으면 인사할 때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문책성 아니요, 경지. 잠깐만요. 그렇게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제가 보기에 경질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청와대는 이래서 경질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했다면 만약에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저는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는 건수 하나만 잡아서 막 흔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아니 정도라는 그러면 최 의원님 판단이 것이지요. 경질 청와대는 이건 경질로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 좋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경질임이 너무 분명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간에 보도된 그 칼럼 내용은 그거는 칼럼 굉장히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팩트이기 때문에 장하성 실장이 SNS에 올렸던 글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 통계청 홈페이지에 그 글 내용을 반박한 내용 확인하면 되고요. 그걸 안 내리고 있었다니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장하성 실장 그 통계청 해명글을 보면 누구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명쾌한 해명이거든요. 그런데 장하성 실장은 또 잘못된 그 통계치를 가지고 그 자, 지난번 거기까지. 기자회견을 잠깐만요. 그게 기자회견을 아니라 한다는 알겠습니다. 게 내가 네. 제가 이해가 아니, 안 그러면 돼서 그 통계청은- 잠깐만요. 네. 진수희 전 의원이 거듭 언급하신 그 오늘 조간의 칼럼 부분은 거기까지. 예, 왜냐하면 네. 금방 팩트 체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체크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거기까지 하고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장하성 실장의 교수 시절의 글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잘했던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반박을 잘했던 통계청이 왜 2018년 이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가 있고 야당이 공세를 하는데 왜 통계청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합니까?
그거 직무유기잖아요.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의 글을 반박한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잘했겠죠. 그렇게 똑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통계청장이 의무를 다했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야당의 공세에 빌미만 계속 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엔 경질해야 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제 차관 인사를 일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통상적으로 한 했다. 거다. 또 그것도 맞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은 경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이 아까 쭉 그 표본의 오류나 해석상의 잘못이나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 문제는 최민희 의원의 이제 분석이고 추측인 예. 것이지. 아닙니다. 저는요 그 제가 추측 파악한 아닌데. 바로는 표본이 5,500에서 8,000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민주당의 의원의 강력한 그 주장으로 해서 예산에까지 올해 반영이 되면서 그게 샘플이 늘어난 거고요. 샘플을 늘리는 방식에도 다 가중치를 둬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걸 따져본 다음에 통계청이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류를 저질렀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이 예민한 시점에 새로 신임 청장이 되신 분이 최근에 청와대의 뭐 주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가계소득 동향 조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대안으로 예, 예. 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그 의심이 강해졌고요. 저는 왜 이걸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 인사가 설사 인사를 하더라도 좀 다른 타이밍에 했어야지 하필 이 예민한 시점에 이 인사를 함으로써 이제 새로 온 그 신임 통계청장의 지휘하에 앞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게 만든 반복된다. 거는 저는 인사상에 좀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계속 만드는 건 야당과 언론이겠죠. 아니죠. 그런데 자초를 하셨잖아요. 인사 아니요, 그 자초 있다고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표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얘기하는 게 표본을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표본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17년과 단순 비교해서 나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걸 노티스 안 한 게 혼란을 줬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다음에 새 통계청장이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표본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더라도 그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몇 가지 표본 추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후에 뭐 통계를 가지고 뭐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국회에서 표본수 추출할 때 야당이 뭐 검증하시죠, 뭐. 일일이 그 통계청의 네. 통계 꼼꼼하게. 작업에까지 정치권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믿고 맡겨야죠. 예, 그러니까요. 못 믿겠다고 하시니 어떤 방법으로든 공정성을 못 확보하면 믿겠다고 좋을 하신 것 거는 같아요. 이번 정부가 황수경 청장을 못 믿겠다고 애초에 먼저 그렇게 하셔서 아니죠. 이 일이 발단이 어디 못 된 믿겠다는 표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추측들을 자꾸 인사를 하시는 그렇게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있었던 또 5개 부처의 장관 또 4개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보다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이 더 많았다는 그게 지금 점에서 현실이에요. 그것이 또 오늘의 현주소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일각에서는 뭐 사관을 극형에 처한 연산군이 떠오른다. 이런 말까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진수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의 인식은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수희 전 의원은 문책성 경질이라면 문책성 경질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타이밍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최민희 전 의원은 뭐 통상적 인사라고 볼 수도 있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경질 대상이었던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의견으로 너무 정리를 잘하셨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진수희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